이제 인도 오로빌은 이제 여러분들도 스님들도 그 좀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니까요. 한 5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이건 그 엄청난 그 이제 750만 평에 그 다 버려진 황무지에 만든 공동체인데 그때는 이제 다 버려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런 모습인데 이제 뜨문뜨문 이제 집들이나 이렇게 들어서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지금 이제 3천여 명이 살고 3,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50여 온 사람들이 원래 계획된 것은 이제 앞으로 5만 명이 이렇게 사는 전 세계의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5만 명의 자족 도시로 자족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마티르 만디르라고 어머니의 전당.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한 40년 이상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더라고. 엄청나게. 야, 뭐 이제 인도의 이제 현대 성자 중에 한 명인 오로빈도가 이제 그 벵골 대학 총장도 했고 영국에 유학을 했다가 이제 간디도 그랬듯이 보통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면 간디도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학을 갔다가 런던 대학교를 갔다가 그 나라에서 자기는 뭐 뭣도 모르고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사 이제 뭐 새로운 정신 세계라든가 오리엔트 동양에 대해서 눈을 뜨고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채식주의 붐이 일고 명상의 붐이 일고 이러다 보니까 간디한테 동양에서 새까만 놈이 조그만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간디를 불러 세워놓고 인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가 아는 게 있어야지. 인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나 똑같이. 제가 이제 한국 그 기독교의 신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랬는데 전 세계의 미국과 유럽의 신학교를 매개 살리는 곳이 한국이라는데 거기 신학교 가면은 한국인이 절반이 넘는데요, 다. 한국이 아니면 수업 이제 학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한국의 문화가 뭔지, 한국의 사상이 뭔지, 한국의 을이 뭔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이것을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간디도 물론 그런 꼴로 영국에 가가지고 뒤늦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동양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명상이 뭔지 채식이 뭔지 힌두교는 채식을 근간으로 하는데 자기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왜 그거 기반으로 돼서 그런 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쪽팔려가지고 한마디로 그때서부터 이제 인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이 사람은 이제 간디는 그 인도에 와서도 가장 인도적인 걸로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마을로서 이것은 세워야지 인도의 완전한 진정한 독립이지 이것을 뭐 힘을 가지고 영국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쫓아내봐야 그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시가 때가 와가지고 해봐야 다시 우리 남북한 해서 지들 스스로 자발적인 내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뭐 해방돼봐야 우리 남북한이 싸우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듯이 그래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찢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모양 국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것을 간파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증오심을 넘어선 내공 힘이 필요하다. 각자의 깨달음과 마을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간디가 그렇게 역설을 했듯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영국 유학 도중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빈도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다. 오로빈도도 영국에 일찍 자기가 의사 집안이어가지고 방국계나 끼니까 영국 유학을 시켜서 이제 일찍 깨어나서 인도적인 것을 이제 간디처럼 찾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한 38살에 이제 뭐 부인하고 헤어지고 뭐 이제 남인도로 이제 와서 지냈는데 이게 이제 젊었을 때 그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 안에서 깊은 명상 체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명상 그 체험만 책이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몇 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로빈도가 얼굴 보면 딱 기운이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로빈도가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남인도에 와 있는데 그 이 마더라는 왼쪽에 이 여자가 이제 이게 그 오로비를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오로빈도를 만나 가지고 오로빈도를 따르면서 추종하면서 이제 마더가 이제 피는 유대에게고 프랑스인 여성이 이제 인도에 와 가지고 이제 오로빈을 추종하면서 오로빈의 사상을 그에 맞춰서 이것이 이제 인종과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서 전부 다 같이 증오심과 어떤 분리를 딛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한번 세상에서 실현을 한번 시켜보자 해가지고 오로빈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로빈도는 일찍 이제 하도 오로빈도가 연세가 드셨을 때 만났으니까 오로빈도는 돌아가시고 실질적으로 오로빈을 만든 사람은 이 마더 왼쪽 여자 마더란 말이에요. 마더가 대단한 또 이 사람도 힘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오로빈도 사후에 마더가 이 세계 최고의 공동체를 계속 일구 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마티르 만디르 안에 지상에서 제일 큰 수정 크리스탈을 이렇게 딱 가운데 놨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이제 올라가면 뭐 안에서 어두컴컴한 크리스탈 주변에서 이제 명상도 하는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오로빈도를 추념하기 위한 또 건축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로빈도 안에 명상하는 공간도 있고 같이 대화하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여기는 이제 워낙 750만 평이나 되는 공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여튼 넓이가 뭐 여의도보다도 훨씬 더 큰 공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뜨문뜨문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재우고 그걸로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좀 유지하고 이제 인도에서는 실은 이 사람들은 뭐 1인당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1인당 한 2~30만 원씩 생활급도 주는데 근데 인도라는 사회가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유럽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집 월세만 받아도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식으로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서 후진국에 가서 돈을 벌기는 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는 학교의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학교 그 얘들은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영어는 기본이고 뭐 인도 사회가 다 그러지만은 영어와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어 몇 개국어는 다 기본이더라고. 한국 애들도 가서 보니까 몇 개국어 정도는 기본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육은 다 무료고 또 공동체는 얘들한테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교장부터 얘들까지 호칭이 전부 다 별칭을 딱 불러가지고 뭐 존칭도 없고 전부 다 평등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그럽니다. 교장, 교사, 아이들 똑같은 호칭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각기 얘들 사진들 다 이제 해놓은 건데 얘들 활동하는 사진들 그리고 얘들이 거기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문화인들, 예술가들, 작곡가들, 미술가들, 건축가들이 와가지고 약간 다른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무슨 자기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아주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미술도 그냥 무료로 배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공동체적 삶이 늘 개인은 항상 취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자본주의가 삶을 자기 개인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의 노예가 돼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지금은 예전에는 부처님이 정신을 지배하는 사회 한때는 공자님, 한때는 예수님 그랬지만 지금은 누가 지배해요? 스마트폰님이 다 지배를 하는데 스마트폰 뒤에는 다 자본가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인간을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니까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하면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 신님은 자본가 신님은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롯데마트에 문 앞에 딱 들어왔다 CCTV로 딱 보고 있는데 저분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조회 내역을 봤을 때 저분이 첫 번째 어디를 갈 가능성이 있고 저 의료 매장을 갔을 때는 뭘로 한마디 던지면 주머니를 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신 같은 부처님 타신통을 능가하는 이걸 딱 갖고 이걸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노예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노예로 점적 노예적 삶으로 이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울려서 살면은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놀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니까 현저하게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요. 스마트폰과 SNS 이런 거 인터넷을 사용 안 해요. TV도 사용 안 하고. 아주 그 비율이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 공동체 안에는 거의 그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도 꽤 됩니다. 거의.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완전히 첫 번째 가장 큰 차이.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삶이 그냥 무료하지 않고 고립감에 빠지지 않고 같이 사니까 그것에만 빠지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 고립감에 갈증 가래이니까 뭔가 계속 그것만 뭔가 주머니 속 계속 그것만 빼두고 그것만 찾는 거야. 계속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소되지 않는 끊임없는 갈망에 계속 외롭고 독도 훨씬 그러지만 그 삶은 완전히 자본에 의해서 조정되는 삶으로 노예적 삶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다 각자 흩어 모여 있으면은 그것이 필요 없는 공동체적 삶을 자기들끼리 행복을 가꾸지만은 각자 흩어지면은 전부 다 자본가와 돈으로만 접속이 되는 거예요. 딱 1대1로 전부 다 로봇처럼 다 전부 다 스마트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 삶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훨씬 더 어떤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가능하더라고요. 욕망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접속하면 스마트폰이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자본가들이 뭘로 이익을 얻어요? 전부 다 결국 욕망을 자극해서 구매를 전부 다 자극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진해서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 100분이 계시면은 100분에 뜨는 스마트폰의 광고가 다 다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어떤 그 한복을 한번 뭐 아니면 어떤 모자를 하나 검색을 했다. 어떤 지갑을 또 검색을 했다. 어떤 찻잔을 검색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안 뜨고 그 사람한테는 계속 그 살 때까지 그게 뜨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그 취향이 있구나. 뭔가 이게 안에 뭐가 욕구가 있구나 해서 계속 그 비슷한 걸로 이제 완전히 쑤시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무서운 거예요, 예? 각계별로 이제 다 이제 욕망을 다 추동하고 다 주머니로 이제 핥아 먹는 거죠, 전부 다. 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 개인은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외롭고 갈망이 심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것에 딱 쑤시면 바로 그냥 허전하니까 그것은 광고 문구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허전한 구석을 팍 쑤셔가지고 그냥 딱 구매로 이끌어내는데 그러니까 각계약진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너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공동체를 함께 살면은 그게 취약하지도 않고 훨씬 더 그런 욕망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멀어지는 것부터 욕망으로부터 훨씬 벗어날 길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욕망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개인이 무슨 그 욕망 사회에서는 뭘 해도 취미가 아니고 차를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이것으로 내가 뽀대나게 뭔가를 1등을 해보고 뭔가 멋있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것이 이것도 일이네 일. 그 취미로 시작해도 취미가 아니고 뭘 뽀대나게 뭔가를 1등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그러는데 그런 공동체는 그런 욕망에서 좀 비켜가도록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휴심을 시켜주니까 애들이 진정으로 뭔가 안에서 뭔가를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삼성 다니다가 오로비를 간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도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좀 쳐봤지만은 제대로 한 번도 음악이라는 것을 해보지 없다. 한국에서는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러면은
뭔가 부담이 생기고 뭘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공부하고 똑같이 산수 공부하고 똑같다. 이게 무엇이 뭐 체른이고 뭐 재미라는 것을 못 느껴보고 자기 속에서 음악에 끼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근데 거기 와서 처음으로 재밌게 음악을 해보나. 재밌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재밌고 이런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로빌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러움을 발산하게 하니까 뭔가 자본주의 욕망의 노예로 강박관념을 갖고 공부하듯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재주를 뭘 예술품을 하면은 다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천재. 자기 스스로 느낀대요. 그냥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한 것보다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애들이 꾸며놓고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해놨는데 이게 뭐 어디 엄청난 그 재벌들이 꾸며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멋있게 잘 꾸며놨다.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스님들이 단순하고 아주 멋있게 잘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남다른 면모가 있구나 이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인하고 사는 이제 거기 뭐 한국인이 한 분이 이제 그 허영 씨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얘들 둘 데리고 오로빌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평소에 명상하고 이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봤어요. 그 집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보면서 이분이 한 번도 건축 학과를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명상하고 상상을 해서 딱 했는데 이렇게도 집을 지을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감탄스럽게 짓더라고요. 여하튼 멋있었어요. 1층부터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이것도 짓고 옆에도 또 지었는데 이렇게 뭘 배워야 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곳이 미국 브루도프인데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인데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이 아나베프스트라고 제세례파라고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 주류인 누토교 이런 쪽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은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제세례파는 뭐냐면은 유아 세례. 그러니까 낳자마자 부모가 무슨 신앙인이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입장에서는 쪽수를 늘리려고 당연히 얘도 다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본인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다. 본인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 본인의 의지로 판단해서 성인이 돼서 판단을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태어났을 때 아무 판단 능력도 없는 애기 막 태어나자마자 유아를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것은 가짜다 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재세례파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다. 이 사람들의 부류가 아미시라고 여러분도 TV에서 가끔 아직도 마차 끌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마차 끌고 다니면서 원시적인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미시들이 이제 저번에 10여 년 전에 그 총기 사건으로 아미시 학교에 가가지고 돈 놈이 가서 이제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애들이 몰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제 하루가 그날 날이 가기 전에 그 유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죄인을 용서하겠다. 아무 이유는 없다. 조건 없다.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 사이에 그런 식의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베프스트 그 분파 중에 아미시도 있고 메노나이트 수많은 작은 그룹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쫓겨나 가지고 기독교라는 게 그 박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원래 박해는 무슨 그저 불교 박해, 무슨 힌두교 박해, 다른 종교 박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것들끼리 더 독해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저 유럽에서 막 30년 전쟁을 하면은 막 신고, 규교 같은 신교끼리 이렇게 죽이고 중에 수십만씩 죽이고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시면 알거든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금 다르다고 더 폭력을 행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쫓겨나 가지고 이제 미국, 카나다 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일구고 많이 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분파인데 브루도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아나베프스트 제세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분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은 굉장히 제일 큰 사람들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제 오로비를 거쳐서 제가 간 게 이게 이제 브루도프를 갔단 말이에요. 브루도프를.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를 일찍 거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본주의에서 이게 힘들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전부 다 자본주의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얘도 못 낳겠다, 저출산에 독박 육아도 힘들다고 전부 다 이제 아우성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나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공동체로 같이 사는 이제 같이 살면 이게 가능해요. 같이 살면은 같이 키우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늘 애들 큰 육아방에다가 같이 케어를 하고 같이 키우니까 같이 키우면은 이렇게 혼자 독박으로 혼자 얘 쩔쩔매고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얘들이 너무.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최우선 돌봄 대상자는 늘 공동체를 보면은 약자들이 항상 제일 행복해. 같이 살면.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장애인과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공동체 최우선으로 같이 돌보고 하니까요. 그리고 매일 이제 한 차례씩 전체 모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저도 이제 성향 자체가 공동체적이지 않고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것도 이제 약간 그 수행자적 그런 기질이 있는데다가 또 이제 글 쓰는 직업 자체가 혼자 하는 작업이에요.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늘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좀 피곤하게 나더라고요. 이제 늘 가만히 있는 것을 혼자 가만히 숨어 있을 시간이 없고 늘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늘 행사를 같이 하고 거기에 나오고 늘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같이 하는 삶에 함께하는 삶에 가치를 두겠다고 나름대로 삶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숨어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가 이제 어디나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나름대로 생계가 해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공동체가 좋은데 아무리 이상이 좋더라도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상을 좋고 이런 식으로 취지가 공감을 해서 시골에 모여서 사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은 그래서 취지만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사져 가지고 전혀 그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뜻도 못 펴고 이제 중간에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지 중간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들은 어린이용 목재 장난감을 만드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플레이싱스라고 이 세계적인 지금 브랜드예요.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어떤 공동체는 그걸 만들고 목재 장난감을 어떤 공동체는 장애인용 휠체어 서서 타는 거더라고 장애인용 휠체어
그 페이서라고. 그것도 세계적인 브랜드라. 그걸 만드는 이제 공동체 세계적인 브랜드고 이게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개인은 무소유지만 공동체는 부자라. 엄청나게 부자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넉넉하죠. 삶이라는 게 넉넉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나 공동체는 저렇게 노동해서 애들도 제외가 안 되고 늘 같이 일하고. 근데 이제 태국에서 일하는 것하고 역시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태국에서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국민 수준이 너무 정교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을 해먹더라도 태국에서 해먹는 것하고 네팔에서 해먹는 것하고 한국에서 해먹는 것하고 어디 독일에서 해먹는 것이 다릅니다. 거기는 그 나라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생산품을 만드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얘들은 공동체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일을 무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일을 무의식에서 일을 겁내하는 이런 게 뭐가 있는데 공동체는 일을 무수하지 않아요. 그게 참 저는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얘들은 전부 다 반편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방청소도 할 줄 모르지 뭐 설거지도 할 줄 모르지 인간 반편의 일을 전부 다 우리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도 얼마나 야무지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가지고 제가 저기를 이제 제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데 얘들은 그때가 방학 동안인데 그 어린 애들도 한나절은 저렇게 엄청나게 노가다를 시키더라고요. 일을 똑같이 밭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나절은 풀장이나 이런 데 가서 즐겁게 이렇게 놀고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일을 너무 해서 어느 날은 이제 막 콩 잔가시가 손에 다 박혀서 피가 다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아이고 아빠도 너무 힘든데 그냥 빨리 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아빠는 뭐가 그래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하네. 애들이 이제 먼저 거기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거기는 스마트폰도 애들이 일체 사용하지. 한국에서는 완전 스마트폰에 노예로 살던 내 딸이 스마트폰도 없이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는데도 어른보다 훨씬 더 적응을 빨리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스마트폰에 노예로 바로 급변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일 이렇게 시키고 저희 딸이 일하는 게 제일 통쾌하더라고요, 속으로. 이거 통쾌하네, 그거 참. 한국에서 어떻게 얘들이 일 한다는 게 상상을 못 하잖아. 근데 얘들을 그냥 보통 일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일을 야무싹지게 저렇게 해요. 그냥 장난으로 우리는 한 도평 소꿉장난식으로 이렇게 얘들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얘들이 톡톡이 지 몫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옆집에 살던 여기 이제 거기는 공동체가 크니까 거기 뭐 브랜드가 있는 세계적인 파는 이제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 변호사도 3명이나 돼요. 이게 마을 변호사인데 그 아들 마크인데 7살짜리인데 저는 제 옆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얘가 너무 7살짜리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엄마들은 여기는 또 얘들을 많이 나니까 엄마들은 방에서 얘 젖도 주고 또 침대도 치우고 방에서 뭔가를 좀 뽀시락 뭐 하고 살림하고 아침밥은 반드시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데 아빠는 뒤에서 구경만 해. 얘가 또 다 해. 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세 가구가 한 층에서 2층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세 가구가 이제 공동 부엌하고 공동 욕실을 같이 쓰는데 거기서 공동 욕실에서 나온 타월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여기서 이제 얘들은 미국식이니까 고기도 많이 해 먹고 계란도 많이 해 먹고 기름이 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화장지가 엄청 나오다 티슈 같은 거 쓰레기가 그러면 이 쓰레기를 다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도 얘 몫이고 티슈 목욕탕에서 나온 타월 여만큼 이렇게 큰 것도 낑낑대고 마을 공동 세탁실로 갖다 주는 것도 얘 몫이에요. 야, 7살짜리가 노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이렇게 기르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단단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얘들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뭐 공부만 하고 너는 아무것도 어린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얘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 딸이 이제 같이 식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얘들도 어렸을 때 1~2살짜리부터 식사하고 나면은 얘하고 그러니까 다른 장난감을 얘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 비슷한 설거지통으로 실제 설거지 먹은 식기를 거기다 넣고 얘하고 그 소꿉 장난식으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 얘한테. 2살 때부터 벌써 설거지를 하더라고 2살 때부터. 그러니까 일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체득하도록. 그게 맞죠. 항시 우리는 삶과 내용이 항시 분리되어 있는데 형식과 삶이. 그것이 진짜 놀이 아닙니까? 놀이에서 배워야지. 놀이라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얘들도 꼭 그런 식으로 시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 얘들 장난감이 아니고 직접 따온 거야, 지들이. 식탁에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장난감, 이게 놀이라 이것이. 삶과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안에 이렇게 풀장 호수처럼 있고 아주 사는 것이 아주 정말 뽀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행복한데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이웃집 초대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여기는 이제 그 공동체가 주변에 한 4개 공동체가 있는데 한 10리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4개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이제 한 300명씩 한 공동체에 300명씩 살고 거기에 한 가운데쯤에 이 마운트 스쿨이라는 스쿨을 이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를 이제 그 카톨릭 오랜 고성당 150년 된 성당을 그 미국에서도 이제 카톨릭 성당이 오래된 게 장사가 안 되는지 하여튼 뭐 이제 문을 닫아서 이제 팔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분들이 이게 브로드포에서 사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그 학교로 꾸며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 학교가 이제 설립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뉴욕이나 이런 미국 전역에서 무슨 과학 경시대, 수학 경시대 이런 것도 뭐 또 막 1등 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축구도 막 준우승도 하고 막 한다 그래서 뉴욕에서 한 기자가 와서 이제 여기서 취재를 해봤대요. 이 학교에 뭔 비밀이 있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취재하고 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이 학교의 독특한 점, 다른 학교하고 다른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얘들이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청소나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다 맡겨가지고 얘들이 그런 걸 노동을 하는 거 못 봤는데 얘들이 전부 다 큰 대걸레를 들고 전부 다 학교를 청소하고 있더라 같이.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이게 뭔 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렇게 이제 기자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도 정말 그 노동을 애들이 많이 하고 자기들이 그 텃밭을 엄청나게 큰 밭을 직접 일구어 가지고 거기서 난 그 부산 그 채소나 이런 것을 그 홈리스들한테 행여자들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갖다가 이제 갖다 주고 음식을 해서도 갖다 주고 그런 봉사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 원인은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요즘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거기다 뺏기고 사는데 애들이 스마트폰 없고 그러면 훨씬 더 깊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것에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나 그런 게 가능하고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하고 노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의 어떤 남다른 점의 비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공동체조차도 브루도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 훌륭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지금 생긴 지가 한 100년 됐는데 이 공동체 중간에 한 30년 동안은 엄청나게 이 공동체가 시련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련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창시자의 에바르트 아놀드의 사위가 그 공동체를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권력을 쥐고 완전히 정권을 휘둘리면서 완전히 독재자로 이제 군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애초에 이 이제 브로도프 공동체는 생길 때 독일에서 생겼는데 독일에서 100년 전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공동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에바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아나베프스트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 나치 때는 독일에서 교회고 성당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히틀러한테 충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은 안 된다. 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다니고 죽일 위기에 쫓겨다니다가 이 에바르트 아놀드는 이제 다리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 도중에 죽었어요. 50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핍박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적성국인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얘들 짭새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우리 적군이 독일 놈들이 왜 영국 가서 우리나라 가서 우리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얘들은 이중간첩,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쪽도 오해받고 저쪽도 오해받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너무 고통받다가 파라과이 겨우 자기들을 받아주겠다는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도 살고 이제 몇 군데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 한스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독재를 해서 너무 그 공동체원들을 완전히 그 공동체가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컬트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스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능력자라. 야, 니들처럼 이렇게 힘이 덕덕에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가 밥도 먹고 살기 어렵고 전부 다 그런데, 내처럼 이렇게 성공 그저 하려면은 나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살아보세요 자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좀 민주주의가 훼손되더라도 니들 지금 그거 찾다가 지금 회의하다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몰아붙여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산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부르도포조차도 그런 실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30년 전부터 이제 그 창시자의 아들 요한 크리스토프가 이제 공동체를 지도자가 추대된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그 회의를 많이 하고, 회의하면서 진솔하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고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 굉장히 진솔하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한 번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도 이 공동체인데 너무 잘 먹고 사는 경향이 있다. 너무 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아속에서는 채식이 유저 좋았는데 너무 좀 그랬는데, 사람이 잘 먹고 살면은 더 욕망이 또 그쪽으로 더 붙여지게 된다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전체 회의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데, 우리 마을에 요즘에 그 음식이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들만의 살기 위해서 우리들만 잘 먹고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공동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사는 게 또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여 있으면은 항시 잔디밭에서 모이는데 마이크를 다 전 세계에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제일 능력자 젊은 애들을 네팔 지진 현장, 어디 현장에 제일 재난 현장에 몇 사람을 보내더라고. 그 사람들하고 다 모여 있으면 마이크로 다 스피커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네팔 지진 현장에서 오늘 누가 죽었어 그러면은 막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중에도 누가 애가 태어나서 그러면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누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또 치열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또 여하튼 그거 가지고 어찌됐든 그거 가지고 한 방에 딱 질러버리지 않고 그걸 진솔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그런 독재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라는 걸 느꼈고요. 또 자기들이 어느 공동체라든지 항상 갈등이 제일 문제잖아요. 갈등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 각기 공동체마다 있는데, 또 부처님은 부처님들 승가는 승가대로 다 자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절대 뒷담화를 까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들 불문이에요. 뒷담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상처를 받았다, 뭔가를 아까 말해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그건 뒷담화로. 그러면 당사자한테 가서 하면은 기분 나쁘면은 조금 그 순간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만은 회복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버렸을 경우는 회복이 안 된다. 이제 뒷담화를 까버리면.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에게 용기를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절대 불문율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나 공동체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브루도프 창시자 에버하트 아놀드 이제 손자 크리스토프, 전 세계 브루도프 지도자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오기 마지막 날 같이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부부신데 이제 이분도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저 크리스토프 할아버지도 그때도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굉장히 그 잔디밭에서 모임하면은 아주 거동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게 하여튼 성자분들의 특성이 하여튼 그런 정도의 달라이라마를 저도 3번 뵀는데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뵈면 특성이 있던데 제가 나름대로 제가 봤던 이분들은 하여튼 그분들은 뭐 달라이라마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대중들 속에 항시 환대와 속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전부 다 그냥 너무나 사람이 앞에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대중을 소홀히 그냥 해버리고 그냥 한 묶음으로 이렇게 봐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기 집중할 수 있을까? 저게 무슨 신비일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법문을 경청하는 사람은 저분이 전부 다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고 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게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신비하다고 느꼈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 이분도 하여튼 이게 거동조차 불편하고 이제 곧 제가 왔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거동조차 불편하고 한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앞에 오면은 얼굴에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요. 가식을 쓰는지 온 얼굴에 환대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는지 야 참 신비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듣고 이 할아버지가 참 이게 용서 프로젝트를 그 사람을 누구나 살인자 쳐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런 운동가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부인하고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왜 기자가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볼 생각을 했느냐 한번 이렇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동체적 성향이 못 되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살던 집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무슨 뭐 대단한 부자여서가 아니고 시골에서는 꼭 그런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뭐 상인들, 뭐 또 스님들 뭐 다 재워주는 사랑채에서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는데 늘 우리 식구끼리만 우리 식구도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식구끼리만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 늘 항상 대중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91세신데 명절이 되면 우리 집은 5, 60명이 모여들어요. 5, 60명이 모여들어서 하도 그 구경 좀 해보자고 이번 설에 스님하고 어떤 분이 두 분이 우리 설에 같이 샜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집은 막 구경, 우리 집이 좀 신기한 집이어서 아직도 우리 91세 어머니가 계시니까 늘 아직도 그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제가 그런 공동체적 우리는 다 이제 한국에서는 다 잊어져버린 어떤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리지만 불과 3, 4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그게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분들은 보통 기독교인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어디 가서 찾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당신 부모님 같은 분이 신자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천국을 만드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